는 공통수학 1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는 것을 주제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었죠.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었고, 이번 시간에는 항등식이라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정리 그리고 인수 정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오늘은 이 항등식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계산들을 해 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식이라는 것은 먼저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4라는 게 있고, 이거는 2 곱하기 x 플러스 2라는 식이 있잖아요. 그쵸? 자, 얘가 뭐가 되냐면 이것이 바로 항등식인데,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x에다가 1, 다시 파란색으로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보면요, 좌변은 2 더하기 4라서 6이고, 그리고 우변도 3 곱하기 2가 돼서 6이 되는 거 맞죠? 그죠? 성립하네.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좌변은 마이너스 6 더하기 4라서 마이너스 2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1 곱하기 2라서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성립하네요. 그죠? 좀 더 다른 숫자를 넣어 볼까요? 예를 들면은 0을 넣어 보겠습니다. x에다가 0을 넣어 보면은 좌변은 4가 되고, 우변은 뭐가 돼요? 2 곱하기 2가 돼서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문자에다가, 지금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대한 다항식이기 때문에, x에 대한 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지금 대입을 하더라도 항상 좌변과 우변이 같은 결과, 즉 여기 가운데 있는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에서 다시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등식에는 종류가 항등식 말고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방정식이에요.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를 지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방정식이라는 건 이겁니다. 자, 2x 플러스 4는 예를 들어 6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x에다가 똑같이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6이 되고, 우변도 뭐예요? 6이네요. 성립되네. 그죠? 근데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6 더하기 4라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우변은 뭐예요? 여전히 6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성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등호가 성립되지 않겠죠? 하나 더 해볼게요.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봅시다. 0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4가 되고, 우변은 뭐가 돼요? 여전히 6입니다. 자, 등호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특정 문자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은,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은 항등식이 되지만, 아래 보이는 것은 어떤 숫자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진 않죠. 특정한 숫자에만 성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정한 숫자에만 참이되고 나머지 숫자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을, 그러니까 등호로 이루어진 식을 등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특정한 문자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근데 항등식엔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좌변과 우변이 지금 보면은 언뜻 보기에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아래 건 좀 지워볼게요. 언뜻 보기에는 이게 조금 달라 보여요. 그쵸? 근데 얘를 전개를 하잖아요. 좌변과 우변 다 전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4 좌변이 되고, 우변도 뭐가 돼요? 2x 플러스 4가 되잖아요. 그죠? 결국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을 싹 다 전개해서 정리하면은 사실상 같은 식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양변은 같은 식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알겠죠? 자, 그럼 항등식의 성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좀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항등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좀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식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얘를 항등식이라고 해요. 항등식. 그죠? 근데 얘를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실상 양변은 같은 식이어야 되고 또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서 하여도 항상 성립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내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상 양변은 같은 식이다 라고 한다면 좌변과 우변은 같아져야 되겠죠? 그죠? 그럼 A랑 B랑 C는 어떤 숫자가 돼야 될까? 0이 돼야 되니까 A는 0, B는 0, C도 0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A는 뭐라고요? 0, B도 0, C도 0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먼저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얘가 항등식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이 식이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가 되면 A는 0이고 B는 0이고 C도 0이 된다. 또는 A는 0이고 B는 0이고 C는 0이면 이 왼쪽의 식은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0인 거야.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인 거야. 그러면요, 자, 두 번째 성질이었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도 이 성질이 성립하게 됩니다. 보세요. x에다가 100을 넣든 y에다가 마이너스 200을 넣든 간에 a가 0이고 b도 0이기 때문에 0 곱하기 100은 뭐가 돼요? 0. 0 곱하기 마이너스 200도 0이 되잖아요. c도 0이니까 0 더하기 0 더하기 0은 0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x나 y에 어떤 숫자를 대입하더라도 이 등식은 성립하게 되기 때문에 A0, B0, C가 0이면 이 식은 항등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Y 더하기 C가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이다. 근데 이게 항등식이다 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항등식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좌변과 우변, 양변은 서로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사실상 양변은 같은 식이다. 그죠? 그럼 좌변과 우변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 자, A는 A 프라임이어야 되고 B는 B 프라임이어야 되고 C는 C 프라임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동류항끼리는 그 개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동류항끼리 같아져야 얘는 A가 A 프라임과 같아야 되고 B와 B 프라임이 같아야 되고 C와 C 프라임이 같아져야만 이 항등식 사실상 양변은 같은 식이다라는 성질을 만족하게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한다. 이런 성질이 있고, 두 번째, 사실상 양변은 좌변과 우변 양변은 어떤 식이다? 같은 식이다. 그래서 동류항의 개수끼리 비교했을 때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을 꼭 잘 기억을 해줘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런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때에 미정계수법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네, 미정계수법. 어떤 법칙이겠죠. 아니, 방법이겠죠. 네, 미정계수법이라는 거는 방금 배웠었던 항등식의 그 뜻과 두 가지 성질을 활용하여서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미지수로 개수가 남아있어요. A나 B나 C 같은 걸로 우리가 이게
실제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 미정계수법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B나 C가 어떤 숫자인지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미정계수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계수 비교법이 있고 두 번째 수치 대입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미 이 이름만 보더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죠. 계수를 비교한다. 계수를 비교한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여기 보였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이다 했을 때 얘네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이 항상 사실상 같다라는 그런 성질을 활용을 해서 a는 a', b는 b', c는 c'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좌변과 우변의 개수를 서로 비교해가지고 좌변과 우변의 동류항끼리의 개수를 서로 비교해서 그 개수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치 대입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수치를 대입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x나 y 같은 특정한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하면 된다 이거예요. 참 애매한 말이죠. 이 적당한 숫자.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숫자를 대입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개수비교법과 수치 대입법 둘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x-2 더하기 b 곱하기 x-3은 x라는 다항식이 있다고 합니다. 얘를 이미 다항식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얘는 이 식에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개수 비교법을 사용을 하려면은 다 전개를 해줘야 돼요. 얘가 x에 대한 다항식이 아니라 항등식이죠.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다항식이라는 조건이 아니라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럼 x에 어떤 것이 들어가든 상관없죠. 네, x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개수비교법을 한번 활용해 보자. 개수비교법을. 그러면 개수비교법은 무엇이냐? 일단 전개를 다 해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개수비교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ax-2a 플러스 bx-3b는 x다 라고 해놓고 또 좌변을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 정리해 볼게요. a 더하기 b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인데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얘가 x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이 사실상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럼 좌변과 우변의 개수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지금 보니까 x의 개수, 좌변의 x의 개수는 a 더하기 b죠. 우변의 x의 개수는 뭐예요? 1이잖아요. 그리고 상수 2a 더하기 3b의 개수는 3b는 우변에서 0이죠. 0. 없는 게 아니라 0입니다. 0. 그러면 얘와 얘는 같다라고 비교하는 게 이게 바로 개수비교법이에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1이다라는 식을 써주고 그 다음에 2a 더하기 3b는 0이다라는 식을 써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 해주면 되겠어요? 연립방정식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방정식 해주기 위해 1번식과 2번식이 있으면 1번식에다가 뭘 곱해줘요? 2를 한번 곱해줘 봅시다. 그러면은 2a 더하기 2b는 2가 되고 2a 더하기 3b는 0이다. 이 두 가지 식을 위에서 아래를 빼겠습니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b는 2. 그러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b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a-2는 1이다. a는 그럼 뭐다? 3이다. 결론적으로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2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미정계수법의 두 번째 방법인 수치대입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a x-2 더하기 b x-3은 x다.
자, 수치 대입법은 적절한 숫자를, 적당한 숫자를 대입하는 거죠. 자, 뭐 할 거냐면은 저는 이 두 개 문자 중에 하나를 없앨 거예요. 두 개 문자 중에 하나를 없앨 거예요. 그리고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적절한 숫자를 대입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대입하는데 a와 b 둘 중에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저는 a부터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없애기 위해서 x에 뭐 넣었냐면 2를 대입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긴 2 빼기 2니까 0이 되고 0 곱하기 a니까 여긴 싹 0이 돼버리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래서 먼저 x에다가 2 대입해 보니까 0 더하기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b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b 얘는 x에다가 2 대입한 거니까 2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x에다가는 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을 대입하면 뭐가 없어지냐면은 여기가 없어지잖아요. 여기가 그죠? 여기가 없어지게 되고 3 넣으니까 0 돼서 0으로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3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 빼기 2니까 1 a 더하기 b는 b 곱하기 0이니까 여긴 아예 0이 돼버리고 x는 3 이렇게 되니까 결국 a는 뭐예요? 3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결론 보게 되니까 똑같은 식을 하나는 개수비교법으로 하나는 수치대입법으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결론이 어때요? 똑같죠? 네, a는 3, b는 마이너스 2로 그 두 개의 결론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둘 중에 어느 게 더 편해 보였어요? 이 식에서는 개인적으로 2번이 조금 더 편해 보이지 않나요? 그쵸? 자, 이처럼 어떤 문제마다 두 개 다 수치대입법이든 개수비교법이든 둘 다 적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마다 어떤 식은 이 문제처럼 수치대입법이 편한 게 있고요. 어떤 식은 이 1번 어떤 식은 이 개수비교법이 편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문제를 풀어가면서 아, 내가 이 수치대입법이 편하겠구나. 아, 이 문제는 개수비교법이 편하겠구나 라면서 감을 좀 익혀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몇 문제 풀어보다 보면은 감이 이겨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배웠었던 네, 이렇게 몇 문제 풀어보다 보면 감이 또 익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었던 항등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항등식이라는 것은 성질 그리고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적용해서 미정계수법을 풀어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